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야산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 택배 언박싱 하는 영상에서 책은 이제 다 읽고 사야겠다라고 다짐 아닌 다짐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택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택배 언박싱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택배 뜯어볼까요? 자,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작가,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김영하 작가의 책을 구매했습니다. 이 책은 아랑은 왜? 라는 책이고요. 이 책 내용이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일을 추리해 가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책인데요. 제가 구매한 제일 큰 이유가 굉장히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이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저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다거나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필요한 등장인물을 갑자기 배치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서 소설을 쓰는 그 과정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랑은 왜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버전은 그 예전 버전과는 달리 조금 개편이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을 해가면서 추가가 필요한 부분도 더 추가를 해가면서 약간 편집이 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워낙 김영하 작가님을 좋아하니까요. 기대가 매우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책은 이 책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특이하죠?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레몬크노의 문체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레몬크노가 문체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글을 쓰는 문체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구매한 책입니다. 이 책은 뭐 글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레몬크노가 문체에 대해서 실험을 한 책이에요. 아주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99가지 버전으로 변주를 해가지고 이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수많은 버전으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책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맨 앞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변주를 해볼지 이야기가 여기 짧게 적혀 있어요. 대충 이 이야기가 아주 특이한 모자를 쓴 어떤 남자를 이 주인공이 보게 되는데 저 사람 참 특이한 모자를 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후에 그 남자를 로마 광장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친구랑 있었어요. 친구랑 둘이 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네 외투에 단추 하나 더 다는 게 좋겠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끝이에요. 정말 짧죠? 그 이야기를 이제 99가지 버전으로 변주를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중복하여 말하기, 두 번째로는 조심스레 말하기. 그래서 조심스레 말하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몇은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다지 총명하다고는 할 수 없는 얼굴을 한 청년 하나가 자기 옆에 있던 어느 신사분과 잠시 말을 나누고 있었고, 그런 다음 막 앉으러 갈 참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저는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는 어떤 동료 한 분과 동행하며 그저 잡담처럼 옷 이야기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약간 좀 아까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다음에는 은유적으로 말하기, 거꾸로 감기 이런 식으로 총 99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짧은 한 2문단 정도 되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죠. 굳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가 될 수 있다니라고 놀라시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얘기들도 다 짧고 약간 단편집 읽듯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신박한 책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구매한 책은 켄 리우의 종이 동물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켄 리우의 신작은 아니고 2018년도 작품인데요. 이번 신작은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순록대가 라는 책입니다. 이 신작이 이번에 굉장히 큰 극찬을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이 책이 켄 리우를 유명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책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큰 극찬을 받았던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제가 읽어본 다음에 신작을 접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먼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켄 리우는 일단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낮에는 법률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밤에 이제 소설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멋집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중국계 미국인이어서 그런지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가가. 그래서 그런 역사와 그 SF를 접목시켜서 역사 SF라고 할까요? 그런 류의 소설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이 책의 제목인 종이동물원은 켄 리우의 대표적인 단편 중에 하나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중국인 어머니가 선물 포장지로 이렇게 막 오리고 접고 해서 이런 동물들을 접어준 거예요, 아이에게. 그리고 이 동물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어머니였대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약간 환상적이기도 하고 중국의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책의 주인공이 어머니가 접어줬던 그 종이를 펼쳐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감동적인 얘기도 같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역사를 어떻게 SF에 녹여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SF라는 거는 약간 인공지능이라든지 저희가 상상을 하는 그런 과학적이고 뭐 기술적이고 이런 내용을 보통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접목시켰다는 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리고 이 켄 리우의 SF 소설은 굉장히 읽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읽히는 소설이라고 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돼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구매한 책입니다. 네 번째로 구매한 책은 김진명 작가님의 바이러스 X입니다. 김진명 작가님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든지 고구려 같은 대작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책은 이번에 나온 김진명 작가님의 신작이고요. 제목에서부터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에 대한 소설책이고요. 그 코로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긴 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이슈가 된 지 거의 한 1년이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수많은 제약회사나 이런 데에서 다 백신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작가의 상상과 생각, 신념 이런 게 담겨있는 소설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면 뭐 주사를 맞던지 약을 먹던지 체내에서 그 바이러스를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죠. 체외로 나오면 100% 치사율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꼭 체내에서 죽여야 하는 걸까? 얘를 체외에서 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체외에서 죽이면
다 죽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작가의 생각에서 시작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요즘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소설책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저도 작가의 생각이 과연 타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한 책입니다. 번외로 이 책은 제가 택배로 구매하지 않았고 그냥 직접 구매한 책인데요. 오리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좀 눈길을 끌었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책.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구에게 인간은 뭘까? 인간에게 지구는 뭘까?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뭘까? 지구의 기원은 뭘까? 총균세 느낌이 더 많이 난다고는 하던데 그런 인류의 기원과 인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을지를 추적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우리는 늘 약간 우리의 기원을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는 왜 존재할까? 우리는 뭘로 존재할까?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조금의 실마리라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독서일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많이 봤는데 사실 저는 이런 책은 이 책에 있는 지식을 내가 다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읽다가 또 내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들거나 내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구매한 총 5권의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